운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수중 운동을 권한다.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의 부담은 약 90%로 감소되는 대신 물의 저항으로 더 큰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 결과 꾸준한 운동은 남성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그만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점심 식사 후 병원 업무를 보던 배철영 소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한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챙겨 먹는다. 이건 역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 노하우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사가 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꼭 섭취해 보시면 아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의자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배철영 소장. 그는 매일 오후 20-30분 정도 이렇게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제2의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다. 우리가 다이어트나 노화 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충분히 운동을 해줘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이어트도 안 되고 노화 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업무량이 많아 자주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는 배철영 교수. 그가 저녁 식사에서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 바로 소식이다. 한 입에 30번씩 30분 동안 식사를 한다는 30-30 원칙은 저녁에도 예외가 아니다. 천천히 먹으면 그만큼 포만감을 빨리 느껴 결국 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의 다이어트는 일단은 소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0% 칼로리를 줄여야 되니까 20-30% 칼로리를 줄이면서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약간 빠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이 우리가 노화 관리가 되고 건강 장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배철영 소장은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량을 3대, 5대 2 정도로 맞출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40대 이후가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대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40이 넘어가면서는 그 탄수화물이 노화의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대폭 줄여야 돼요. 그 대신 줄이는 것만큼 단백질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줄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좋은 지방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 우리 소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버드 대학의 건강한 음식 피라미드 역시 정제된 곡물은 줄이고 좋은 단백질의 섭취를 통한 꾸준한 체중 관리를 권하고 있다. 3-3-3 원칙이라는 건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가 한 3주 정도 됩니다. 3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나의 평생 습관으로 바뀌려면 이게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최소한 3년을 해야 되는 거죠. 4명의 의사가 직접 체험한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의 공통점. 첫째, 다이어트를 위해 빼야 할 것과 늘려야 할 것. 흰밥, 흰빵, 과자 등의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을 보충하라. 둘째, 운동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라. 걷는 만큼 살이 빠진다. 특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 셋째, 과일, 채소 등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라. 넷째, 벼락치기 다이어트는 금물. 평생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라. 요가는 비뚤어진 척추나 골반 등을 잡아주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척추나 다리 등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평소에 익숙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과 같은 숙련자가 아닌 일반 초보자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쟁기 자세나 활 자세 등은 50대 이상의 초보자가 억지로 하다 보면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본인의 나이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몸에 맞는 쉬운 운동,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운동이라는 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짝땀을 흘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요? 쉬운 운동이요? 운동은 쉬운 거는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까치발을 반복하는 것. 과연 운동이 될까요? 예, 좋은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발 앞부분에 힘을 주고 뒷부분을 살짝 들고 있으면 이 골반의 회음부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골반 내 장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거나 바둑알을 짚는 것조차도, 시계추처럼 팔을 돌리거나 손발에 꽉 힘을 주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평생 꼭 해야 하는 쉽고도 중요한 운동이죠. 전미라 씨는 매일 이 헬스클럽에서 2-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글쎄요, 중독기가 있는 건지 또 안 하면 괜히 뭔가 내 삶에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운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러닝에서 1시간 정도 뛰어야지 운동한 것 같다는,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미라 씨는 헬스클럽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너무 좋아해서 완주 기록만 60회가 넘고 등산도 매주 빠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미라 씨에게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잦아졌다는데요. 글쎄요, 일상생활에 코골이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그럴 때 많이 좀 통증이 와요. 무릎은 보통 때는 안 아프고요. 좀 세게 좀 무리하게 속도를 높인다든가 좀 장거리를 좀 길게 뗐을 때 좀 무리가 와요. 하지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셔도 전미라 씨의 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니 하루라도 빼먹으면 불안한 것이죠. 전미라 씨, 과연 몸에 이상은 없을까요? 전미라 씨를 포함한 운동 마니아 4명이 모였습니다. 전미라 씨만큼이나 등산을 즐긴다는 김정화 씨. 요즘 들어 무릎이 부쩍 아프다는 윤영희 씨와 통증이 와도 마라톤을 한다는 정경용 씨.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이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사해봤습니다. 5번,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고요. 이들의 통증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 길죠? 지금 이쪽이 좀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 40, 50대에 무리한 운동을 했으니